이 사람이 1748년에 영국 보호가의 행정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치안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민들 중에서 자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단위의 범죄 예방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보호가의 주장은 시민들의 행위의 의미가 단순한 범죄 예방 활동을 뛰어넘어 최초의 형사기동대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도록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보호가의 주제와 헨리 필딩 그리고 최초의 형사기동대 이 세 단어들만 기억을 연관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풀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헨리 필딩이 업적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헨리 필딩이 주로 문제에 나오지는 않지만 업적과 관련된 부분 역시 지문의 하나로 출제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맞춰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헨리 필딩과 관련을 해서는 교재의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산업혁명 이전의 경비활동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산업혁명 이후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산업혁명 이후와 관련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혁명, 우리나라도 산업화는 경험했지만 산업혁명을 하면서 공장이 많이 출현하게 되고요. 이 공장 출현은 산업의 발달을 이룹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아지게 됨으로써 치안 부재 현상이 생기겠죠. 이런 치안 부재 현상으로 인하여 민간 경비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혁명 시기에는 민간 경비의 발달이 중요하고요. 민간 경비가 공경비와 함께 발달을 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현대적 의미의 방범 활동과 관련해서 영국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로버트 필경입니다. 로버트 필경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만 해도 3번 정도 나온 거로 기억이 되고요. 로버트 필경은 내무부 장관 출신이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인데 1829년에 수도경찰법이라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고요. 이 바탕으로 수도경찰, 현재 지금 런던의 수도경찰을 창설한 당사자가 됩니다.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이 분리되어서는 훌륭한 경찰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의 중성을 강조한 분입니다. 필러즈나 다비 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영국의 경찰을 부르는 명칭들입니다. 영국의 경찰을 부르는 명칭들인데 이 명칭들이 이 로버트 필경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지문으로 한번 출제가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로버트 필경과 관련해서는 교구경찰 그리고 주야간 경비대 등을 하나의 능률적인 경찰의 형태로 통합하였다는 것, 그리고 형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현대적 경찰 조직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영국의 경찰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산업화 이전은 넘어가고요. 산업화 이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전도 좀 봐야겠네요. 자, 규환제도, 휴앤크라이, 규환제도에서는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고안과 공동책임. 그리고 헨리 국왕의 법령에서는 경비활동이
민간에서 공적으로 넘어왔다는 점. 주약 암시에서는 치안 판사직이라는 게 신설이 됐었고요.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또 그렇죠? 치안 판사직이 다시 민간으로 넘어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호가의 주자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초의 형사기동대의 역할로까지 발전했다는 점. 범죄 예방 업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형사기동대의 역할까지 발전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산업혁명 시전에는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함께 발달했다는 점, 그리고 로버트 필경과 관련해서는 런던 수도경찰을 창설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중심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과 관련해서는 다 끝났고요. 이제는 미국의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조금 편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시대별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식민지 시대입니다. 미국의 식민지 시대에는 영국의 제도들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영국 본국의 친숙한 치안 제도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당시에는 공경비와 자경주의가 함께 태동되어 보안관과 치안관 그리고 경비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안관은 광범위한 공경비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치안관은 부보안관의 역할을 했으며 경비원들은 자경주의 전통에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야간에 순찰 업무를 한다거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보호 업무들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14회 문제에서 미국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 법 집행 기관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세 가지, 보안관, 치안관, 경비원 등이 아닌 다른 것을 적어놓고 그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식민지 시대의 법 집행 기관으로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립 후 초기 시대와 관련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독립 후에 이제 동해안 13개 주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더 발전하게 되었고요. 부두와 운하 등의 경비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부두와 운하의 경비를 책임지게 될 경비원들의 출현과 함께 민간경비가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19세기 초에는 미주리계 협력이 따라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건 반대되는 움직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이 있었고 도망친 노예만을 전문적으로 잡아들이는 사설 탐정이 등장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독립 시대와 관련해서는 교재를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과 함께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해야 할 사항들은 영토 확장에 따라서 민간 경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리고 노예 탈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설 탐정이 등장하였다. 이 두 가지 사항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시대적 구분에서의 중요한 사항들은 다 기억을 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로서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터 시경,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경비대가 시경찰국으로 1846년 시경찰국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14회 시험 문제에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옆에 이제 적어두시고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